안녕하세요. 색조창구 MC 김경진입니다. 오늘은 헤라의 효자 상품인 UV 프로텍터 톤업의 연구원분과 마케터분을 오늘 되게 귀하게 모셨어요. 이과 문과의 만남이 아주 기대가 되는, 이게 약간 선입견은 아닌데 우리 BM분들은 기술보다는 인상적인 지향점을 얘기를 해주시죠. 세상에는 없었는데 이런 거 해주세요. 근데 이제 그럼 연구원들은 세상에 없는 건 다 이유가 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16년에 아모레퍼시픽에 입사해서 선케어만 계속하고 있는 선스타 류정현입니다. 잘한다. 아버지요? 저는 아버지는 따로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냥 아들 정도로 하겠습니다. 저는 선의 아들이라서 아직 선크림 말고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헤라의 UV 프로텍터 라인을 개발한 헤라 BM팀의 최서연입니다. 반갑습니다. 헤라의 김고은. 아모레 김고은. 사실 지금 애를 낳은 지 한 2달 정도 됐는데 휴직 중인데 이렇게 나와도 되나라는 걱정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게 개발한 직후에 이걸 찍었어야 되는데 이게 좀 기억이 미화돼가지고 사실 얼마나 힘들었는지보다 약간 얼마나 뿌듯하고 기분 좋은지만 남긴 했지만, 여기 오기 전에 그 시기에 썼던 일기장들을 좀 읽어보았어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이거 생산을 넘겨서 원하라고 얘기하는 그 제품 사양을 다 넘겼는데 막 거기서 오타가 발견돼가지고 막 생산 다 중단시키고, 개발 과정에서 종영님을 제가 워낙 많이 괴롭혀가지고 사실 일을 조금 쉽게 하려면은 BM분들과 약간 서로 적당한 좋은 거리를 두면 좋은데, 이게 일을 하다 보면 점점 가까워지잖아요. 가까워지다 보면은 마케터분들도 이제 깨달으세요. 이걸 연구원을 조금만 더 쪼면 나올 것 같다. 몰랐는데 헤라가 선크림 18년 동안 1위를 했다라고 해서 저는 사실 되게 놀랐었거든요. 왜 놀라시죠? 아모레의 자랑인데. 썬메이트 옛날에 그거 되게 많이 썼었고 유행했던 기억이 있는데, 방금 경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썬메이트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근데 썬메이트 알면 좀 옛날 사람이라는 그런 게 있는데, 썬메이트가 굉장히 잘 나가는 제품이었고 효자 상품이었어요. 정말 손 한 대도 1년에 100복씩 이제 팔리는 그런 제품이었는데, 조금 저희가 너무 안주했나? 2018년부터는 조금씩 이제 매출이 하락을 하면서 내부적으로도 그럼 썬메이트를 어떻게 해야지 좀 더 살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죠. 기존 고객도 좀 탄탄히 잡으면서 신규 고객을 좀 유입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한 끝에 2022년에 저희가 UV 프로텍터 라인으로 완전 전면 이제 개편을 하게 되었죠. 기존 고객들이 저희 썬메이트에서 가장 좋아했던 점은 바르면은 물광 피부처럼 메이크업 베이스 같은 느낌이 나는 걸 굉장히 좋아하셨고, 그 당시에 톤업 시장이 백설기 같이 톤업이 되는 선크림들이 많았고, 이제 메이크업 베이스로 쓰기에는 너무 이제 백탁이 심한 제품들이 많았는데, 자연스럽게 톤업이 되는, 얼굴에 탁 붙지만 너무 기름지지 않지만 굉장히 예쁘게 톤업되는 제품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 제형을 만들어주신 저희 동영님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연구소에서도 이거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수분감 있는, 촉촉하고 생기 있는 톤업, 그래도 이제 확실한 자외선 차단은 배경이 딱 깔려야 되니까 그 세 가지를 좀 더 중점적으로 제형 개발을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 머릿속에 되게 이상적인 선크림이 있는데 그거를 충족한 제품이 시장에 사실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선크림엔 굉장히 사람들이 비판적인 거죠. 이거를 쓰면 왜 이렇게 기름져요? 왜 이렇게 하얘져요? 사람들이 머릿속에 있는 굉장히 예쁘게 화사해지면서 오래 바르고 있어도 기름져지지 않는 그 선크림이 없는 거죠. 피부가 안 좋아진다고 하니까 쓰긴 써야겠는데 이거 잘못 쓰면 느끼하고 잘못 쓰면은 되게 허옇게 일어나고. 그래서 그 제품을 한번 만들어보자 라는 일념으로 동영님 눈물 흘리시는 거 아니죠? 근데 시장에 없었다라는 거는 기술적으로 어려움들이 좀 많았을 것 같아요. 제형 만드는데 거의 한 4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 당시만 해도 수분감 있고 가벼운데 촉촉하고, 처음에는 말이 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새로운 유화 기술을 찾아보다가 우연히 이제 제형을 좀 개발을 하게 됐고. 사실 저는 BM이다 보니까 어떤 방향의 제품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기획을 하는 사람이고, 그걸 현실적으로 구현해주는 건 이제 저희 연구원인 종영님이잖아요. 근데 이런 이상적인 선크림을 만들고 싶어요라고 처음으로 종영님을 만나서 미팅 때 선크림에 대한 기술을 막 저한테 나열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막 OW, 막 WO 막 이러면서 뭐야 이거 어떡하지? 근데 저도 되게 이제 궁금한 거는 못 참는 스타일이라 집에 와서 엄청 공부를 많이 했어요. 이걸 공부하면 할수록 내가 말한 선크림이 불가능한 선크림인가? 라는 생각이 점점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딱
생각한 게 공부를 그만하고 그냥 무식하게 내가 이런 걸 만들어 달라고 계속 쫄라야겠다. 종영님의 능력을 한번 믿어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 어려운 기술인 걸 이제 와서 고백하지만 알고 있었지만 아 조금만 더요 이러면서 계속 좀 많이 괴롭혔죠. 네. 네, 진짜 저도 지금 몇 살 말하지만 많이 힘들게 했어요. 기사님이 저 눈물의 화해를 한번 이렇게 많이 힘들었었어요. 뭐 선업은 또 색상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땐 되게 좋고 우리 연구원들이 봤을 땐 괜찮은데 딱 보내면 아 좀 더 뭘 해주세요 이렇게 계속 하면은 저희가 색소 그 함량이 있거든요. 소수점 셋째짜리 넷째짜리까지 바꿔보면서 만들어야 돼 이런 네. 거. 아, 이 톤업 좋은데 여기 약간 그 복숭아빛 한 방울 좀 더 넣어달라. 막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막 한 방울 넣었더니 너무 또 격하게 바뀌었어. 그러면 이제 막 반 방울인가? 저는 약간 감성적인 단어보다는 좀 직관적으로 기술적으로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마무리감은 가볍지만 촉촉하게 해달라. 마무리감이 가벼우면 휘발이 되고 남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몰라야 돼. 몰라야 돼. 뭐 어떻게 해달라는 건가. 상세 페이지 보는데 오중 차단이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이게 UVA가 있고 UVV가 있어서 이중 차단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왜 오중 차단이지? 선크림 하면은 그냥 자외선 차단 이렇게 딱 생각을 하시잖아요. SPF라는 그 지수 이제 UVB 차단 지수고 PA 막 이렇게 뭐 플러스 하나부터 4개까지 있잖아요. 이제 UVA 차단 지수인데 그거 말고도 저희 피부에 또 영향을 줄 수 있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미세먼지라던가 블루라이트라던가 적외선이라던가 톤업 개발하면서 단순히 자외선 차단뿐만 아니라 미세먼지나 블루라이트나 적외선 이렇게 해서 총 이제 5가지를 좀 해보자. 제가 그 당시에 느꼈던 거는 너무 좋은 제형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을까라는 걸 좀 많이 이제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올리브영부터 백화점까지 잘 팔린다는 선크림 정말 다 써봤고 그 당시에 사실 시중엔 3중 차단 선크림밖에 없었어요. 근데 우리 선크림 이것보다 더 좋은 차단력을 갖고 있어 라는 생각을 좀 전하고 싶어서 뭐 더 차단되냐 빨리 얘기해봐라 더 있지 않냐 했더니 근데 사실 이거 적외선도 돼요. 이렇게 좋은 장점을 왜 말씀을 안 그러니까 좀 겸손하셨던 거죠 더. 겸손하고 싶었어요. 이게 알면 알수록 더 시킬 것 같아가지고. 네. 그러면 서연님이 BM으로서 이 제품의 제일 큰 장점들을 뽑아낸다면 선크림인지 모르겠다? 사실 사람들이 선크림스러워서 좀 기피한다 전 생각을 하거든요. 기름지고 오래 바른 뭔가 얼굴에 낀 것 같고 이런 느낌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써야 된다는 걸 머릿속으로 알면서도 못 쓴다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의 선크림의 속성을 가장 궁극적으로 담고 있다라는 리뷰 중에 하나가 선크림 쓴 줄 몰랐어요. 그냥 크림 쓴 줄 알았어요. 약간 그게 저희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딱 와닿는 게 UV 톤업을 계속 쭉 발라보는데 이게 원래는 안 쓰셨는데 원래는 제가 형님 연구소 관리하셔야죠. 어때로 빠질까요? 아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선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인식이 있어가지고 선을 잘 안 쓰고 바로 메이크업 단계로 많이 넘어갔던 것 같아요. 이 제품을 쓰니까 내가 생각했던 선크림의 범주의 느낌이 아니라 진짜 스킨케어스러운 느낌이 되게 강한 제품이어가지고 선크림답지 않다라는 그 말이 개인적으로도 와닿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저희가 개발을 시작할 때는 코로나가 아니었었고 최종으로 이제 끊었는데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되게 조마조마했어요. 코로나 이후에 메이크업뿐만 아니고 화장품 세상 자체가 되게 많이 변했잖아요. 근데 저희가 조금 믿었던 건 이 제품을 메이크업 베이스로 써도 생얼에 써도 괜찮은 제품으로 모든 걸 한번 잡아보자. 정말 감사하게도 이제 마스크를 많이 쓰게 되면서 사람들이 화장이 줄어들었지만 메이크업 대신 자연스럽게 본연의 피부만 좀 더 좋아 보이는 그런 트렌드가 많이 부상을 하면서 좀 저희 톤업이 훨씬 더 잘 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코로나를 예견하지 못하고 개발을 했었었는데 위기를 약간 기회로 도리어 더 잘 성장을 한 경우네요. 아까 선크림 엄청 써봤다고 했잖아요. 직업병 같은 것도 막 생기고. 좀 민망한데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선크림을 쓰는지 진짜로 그냥 단순히 올리브영 뭐 어디 몰에 랭킹만 보는 게 아니고 헬스장을 가거나 이제 골프장을 가면은 제가 그렇게 탈의실에서 계속 눈을 굴리면서 사람들이 파우치에서 뭘 꺼내나 막 뭐 어떻게 바르나 이러면서 출시한 지 딱 1년쯤 됐을 때 사람들의 파우치에서 정말 톤업이 많이 나오고 UV 프로텍터 라인들 제품들이 막 나오는 걸 봤을 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너무 뿌듯했어요. 저는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장을 가면은 햇빛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그리고 제가 부산 출신인데 롯데 부산 사람인지 잘 모르시겠지만 이게 롯데 너무 티나요. 그런가요? 나 사투리 안 써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구단이 항상 햇빛을 받는 자리. 그럴 때마다 저도 좀 뭐 쓰는지 가끔 좀 눈을 이렇게 좀 깔고 예, 이렇게 예, 약간 양옆으로 이렇게 돌리면서 보고 우리
회사 제품이다 그러면은 내가 뿌듯한데 이제 다른 회사 제품이다 그러면은 뭔가 영업하고 싶다. 저는 우리 회사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제품이 진짜 성공한 제품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회사 헬스장을 갔는데 회사 분들이 많이들 톤업을 쓰시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회사 헬스장에서도 그러면 계속 이렇게 너무 이상한 거 아닌가? 이 자리를 빌어 죄송합니다. 컨셉 페이지 보니까 딱 첫 페이지에 서현님 얼굴이 딱 나와 있는 거예요. 제품 출시 전에 회의적이었던 분들이 많았어요. 사실은 헤라의 선크림이 손을 많이 대지 않아도 좀 잘 팔렸던 제품이다 보니까 선크림에 예산을 배분을 하고 컨텐츠를 제작하고 이런 게 다 돈과 시간이잖아요. 몇 년 만에 신제품이 나왔는데 저는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떡하냐, 그냥 출시만 하면 어떡하냐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했었고, 근데 선크림에 돈 쓰긴 조금 이런 분위기가 좀 있었거든요. 영업팀에서는 사실 톤업이 그렇게까지 잘 될 거라고 예상을 하지는 않으셨어가지고 수량을 좀 제한적으로 가져가서 딱 출시를 했는데, 이게 웬걸 첫 라방 때 1시간 라이브를 준비를 했는데 15분, 20분 사이에 물량이 다 나간 거예요. 박수 한번 주세요. 정말 종영리 애써주신 만큼 너무 좋은 제품이 나왔다고 믿었지만 우리가 해낼 수 있을까라는 조금 의구심을 갖고 이 세상에 이 아이를 선보였을 때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항상 저는 톤업 선크림을 베이스로 쓰거든요. 그래서 훌륭하신 아티스트십니다. 고객을 직접 만나잖아요. 그럼 톤업 선크림을 많이 고객들한테 추천을 해주는데 꼭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톤업 선크림은 어떤 메이크업 툴과 가장 잘 어울리는지, 개발자나 BM으로서 의견은 어떠신지가 좀 궁금하기는 해요. 저는 제일 좋은 툴로 바르긴 하거든요. 손으로 바릅니다. 피부 표현을 좀 잘하려면은 피부에 흡수되고 잘 펴발라야지 차단 효과도 지속이 되고 하니까 손이 조금 부담스럽다 하면은 스패츌러를 좀 바른 다음에 퍼프 같은 걸로 두들겨서 펴바르면은 제일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손으로 바르는 걸 가장 추천드리기는 해요. 선크림이다 보니까 스킨케어 뒤에 잘못 얹혀 바르면 약간 녹는 느낌이 날 수도 있어가지고 손으로 이제 꾹꾹 눌러서 바르는 걸 가장 추천드리는데, 전문적인 유튜버 분들이 브러쉬로 바르면은 윤기나게 잘 발린다라고 많이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방법도 좋은 것 같아요. 최초의 UV 프로텍터로 AD가 될 때 톤업만 나온 게 아니라 이제 또 멀티 디펜스가 같이 출시가 됐는데 트랙으로 한 번에 런칭을 하게 된 이유나 그게 궁금해요. 제가 선 시장을 굉장히 많이 스터디를 해봤을 때 그때 당시에 톤업이 굉장히 부상을 하고 있기는 했지만 톤업 기능이 있으면 절대 안 쓰시는 고객분도 굉장히 확고히 있었어요. 그럼 남성분들이나 메이크업에 전혀 관심이 없는 분들 중에 내 얼굴이 어떠한 방식으로라도 톤업되거나 허옇게 올라오는 게 싫어 하시는 고객분들도 계셨고, 아티스트나 뭐 메이크업에 되게 고관여자 분들 중에 파운데이션이나 이런 걸 얹기 전에 어떤 톤 보정이 없이 그냥 내가 메이크업을 하는 그 컬러 그대로 연출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알기로도 많은 아티스트 분들은 톤업보다도 멀티 디펜스를 선호하시는 파가 좀 따로 있으신 걸로 저는 아니에요. 아 그래요? 저는 어쨌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아무래에 가장 오래 있었잖아요. 초반에 그 오렌지색 튜브에 나왔던 진짜 옛날이에요. 썬메이트 시절부터 써왔었는데 어머님들이 그냥 주세요템이었어요. 맞아. 2005년도, 2010년 그 중간에 당시에 제일 유행했던 메이크업 트렌드가 물광 메이크업이 있었어요. 제품이 가성비도 좋지만 정말 그 특유의 그 글로우함이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피부 표현을 해줄 수 있는 베이스 제품들이 잘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 썬메이트를 좋아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톤업이 처음 나왔을 때는 진짜 주세요인데 이전하고 다른 양상이 젊은 사람들이 와서 주세요를 많이 했어요. 기존에는 엄마들이었거든요. 톤업이 제가 써보니까 썬메이트 제품에 비해서 너무 라이트해진 거예요. 정말 대표적인 건성 피부를 가지고 있는 아티스트고 좀 저는 촉촉한 제형을 필요했어요. 근데 멀티 프로텍터가 딱 같이 나왔는데, 멀티 프로텍터가 약간 그 전에 이제 썬메이트의 그런 속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서 이거 진짜 너무 잘했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없앴으면 저는 정말 큰일 났을 것 같거든요. 이 제품의 개발 스토리를 딱 서머리 해주신, 왜냐면 헤라 썬메이트가 정말 피크를 찍고 내려오고 있었지만 내려와봤자 정말 그 그럼에도 팬들이 너무 불구하고, 많았어요. 그쵸. 너무 많았는데 저희의 고민은 그 팬들을 지키면
바뀌면서 2030 신규 고객을 무조건 유입을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뭘까? 기존 거를 최대한 살린 멀티 디펜스와 요즘 떠오르는 트렌드를 맞대응할 수 있는 톤업을 같이 내자. 그래서 원래 헤라 썬메이트는 엄마 선크림이었는데 2030 고객들이 나도 쓰는 선크림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걸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했던 그 숙제를 딱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왔던 두 아이들이어가지고 둘 다 너무 각자의 장점이 다르고 애정하는 제품들입니다. 네. 선크림 사용할 때 제일 고민된다고 의견을 들어보면 눈 시림이 있다. 어떤 요인 때문에 눈 시림이 있는지 근데 그걸 저도 좀- 이게 항상 궁금하고 출시할 때 사람들을 모집해서 여러 가지 임상 실험들을 하잖아요. 임상 시험에 했을 때 눈시림이 대체로 없다라는 리뷰가 굉장히 많기는 한데 간혹가다 한 분씩 계시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 때문에 저도 맨날 물어봤죠. 동영님, 눈시림 도대체 왜 생기는 거죠? 고객 편차가 되게 좀 있어요. 사람마다 같은 제품을 발라도 나는 안 시린데? 난 너무 시린데? 자외선 차단 제품이니까 유기 자외선 차단제가 들어가는데 그것들이 아마 눈시림을 좀 유발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래도 전반적으로 시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지 않을까 싶고 어쨌든 저는 연구원이니까 눈시림이 없는 걸 최대한 좀 만들어 보려고 네, 지금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죠. 연구소에서. 결론은 톤업 쓰고 눈시리다고 하는 사람들은 유난이다. 고객들이 이제 구매를 하려고 할 때 쿠션을 구매하는 게 좋을지, 선크림을 구매하는 게 좋을지, 선스틱을 구매하는 게 좋을지. 선 쿠션이나 선스틱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손에 묻히기 싫어서 보통 그렇게 미연법을 바르는 게 많잖아요. 다 제형이 다르기 때문에 선 쿠션의 담지체에 담지할 수 있는 내용물이 일반적인 선크림이랑 또 제형이 다를 수도 있고 생각보다 선 쿠션을 바르면은 그게 좀 무겁게 느껴질 수 있다는 사람도 있고 선크림은 보다 많은 제형을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다양한 선택지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 사실 선스틱이 별로 신뢰가 안 가거든요. 선크림은 어쨌든 밀폐된 용기에 담겨져 있잖아요. 뭐 선스틱 같은 경우는 그냥 캡이잖아요. 외부 공기하고 차단이 될 것 같지 않거든요. 선스틱의 그 유효한 자외선 차단 기능이 어느 정도까지 유지가 되는지. 선스틱 같은 경우에는 오일에 분선해 놓은 스틱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방부 측면에서는 되게 강한 제형이라고 생각을 안 하셔도-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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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화장품이 개봉 전 사용 기간이 있고 개봉 후 네, 사용 기간이 그쵸. 있는데 개봉 후 사용 기간을 보통 1년 정도로 잡고 저희가 막 빨리 쓰고 빨리 더 사라 그런 게 아니고 맞아. 그렇게 얘기하시는 네. 고객분들도 많아. 저 사실 입사 전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거 빨리 사라고 이렇게 써놓은 거라고. 개봉을 했으면 노출이 있기 때문에 짧아지는 게 그건 뭐 사실 일반적인 다른 제품들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써도 된다. 근데 이왕이면 안심하고 그냥 UV 프로텍터 톤업을 쓰셔라. 잘하는데요? UV 프로텍터 톤업에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미용법이 있는지. 저는 우선 두 가지를 추천드리고 싶은데 내가 오늘 조금 뭐 화장을 하고 나가야 된다 했을 때는 톤업을 바르고 저희의 헤라의 대표 제품인 블랙 쿠션은 정말 띵조합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세미매트인 블랙 쿠션 밑에 약간 촉촉하면서 화사하게 톤업을 시켜주는 제품을 바르고 올리면 정말 쫀쫀하고 더 톤업이 이제 화사하게 얼굴을 딱 연출해주기 때문에 아티스트 분들 맞죠? 두 번째 같은 경우 저는 제가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인데 평일이나 이제 낮에는 좀 화장을 많이 하지만 주말에는 그래도 조금 내추럴하게 입고 싶잖아요. 근데 너무 예의 없어 보이지 않는 선에서 톤업을 딱 전체적으로 바르고 눈 밑 주름 끼는 데들만 살짝 쿠션으로 톡톡톡 발라만 주면 이 사람은 왠지 타고나기를 이렇게 좋은 피부를 갖고 태어난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기에 눈썹만 딱 그리고 나가는 그 정도면 다 한 거 아닌가요? 다. 종영님 원래 선크림에 아. 톤업하고 눈썹 그린 건 쌩얼이에요. 그렇게 섞어 쓰거나 혹은 이렇게 밑에 깔고 쓰고 하면 근원적인 측면에서 자외선 차단 지수가 더 뭔가 보강이 잘 된다든지 톤 보정이 훨씬 더 고르게 된다든지 이런 게 있나요? 저도 사실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메이크업 제품에도 자외선 차단 지수가 표기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만 바르면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뭐 물론 이제 그것도 되긴 하지만 저희가 이제 임상 랩에서 선크림을 바르고 이제 파운데이션이나 쿠션 이런 게 더블 레이어링을 하면 자외선 차단 효과가 더 올라간다라는 그런 임상 데이터도 있고 그리고 논문으로도 나와 있기 때문에 더 바르면 훨씬 자외선 차단 지수가 올라간다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톤업을 잘 바르고 그 위에 이제 쿠션으로 이렇게 살짝 보정을 해주면은 최고죠. 그거는 메이크업 한 얼굴이다 아니다? 안 하.
아니다. 쌩얼이다. 쌩얼이다. 오늘 좋은 거 아. 배워가십니다. 제품 개발하면서 되게 뿌듯했던 일화 같은 거 있으면 해외여행을 갈 때 이제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 앞에 그 책자 있잖아요. 뭐 면세 쇼핑 딱 보는데 헤라가 나왔는데 제품이 2개밖에 없는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블랙 쿠션과 헤라 톤업. 블랙 쿠션이 1등, 톤업이 2등. 네. 헤라 그래서 실제 해외에서도 잘 팔리고 있나요? 네, 실제로도 저희가 이제 작년부터 일본 진출에 이어서 이번에 태국도 들어가고 이렇게 점점 해외 사업을 확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헤라라는 브랜드를 조금이라도 인지하고 계신 분들은 다 톤업을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많이 얘기하시는 게 이제 블랙 쿠션 그리고 센슈얼 라인 그러니까 립 제품들 그리고 딱 선크림을 얘기를 하셔서 아 이게 생각보다 한국 K뷰티에 관심 있는 고객들은 좀 많이 알고 있는 제품이구나. 일본 다음에 태국을 나가는데 이게 다 굉장히 고온다습한 지역들이잖아요. 그래서 톤업이 잘 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사실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우선 출시한 일본에서도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한국을 넘어서 글로벌하게 대박나는 제품을 개발하신 네, 그건 저희가 증명할 수 있어요. 저희가 일본 출장을 좀 자주 다녀오고 헤라를 찾는 고객님들의 선호도를 보면 일단 립 제품이 좀 압도적으로 1위고요. 두 번째가 제가 느끼기엔 선 카테고리예요. 쿠션보다 오히려 선 제품이 주세요 고객님이 있을 정도로 네, 선에 대한 인지도도 높고 선호도도 높다고 정말 잘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되게 잘 판매되고 있어요. 현장에서 판매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저한테 딱 반복적으로 많이 얘기해 주셨던 게 이런 제품 만들어줘서 너무 감사해요 라는 얘기를 하실 때 가장 감동이 컸던 것 같아요. 사실 제품 개발만 하는 게 아니고 제품 개발을 해서 직접 현장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팔기 쉬운 제품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칭찬은 정말 무엇보다도 가치 있는 칭찬이라고 좀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좀 조심스럽지만 선크림의 헤라라는 브랜드 자체는 18년 연속 1위였지만 단일 제품으로는 아직까지는 1위를 하지 못했었어요. 근데 저희 럭셔리 전체 시장 안에서 헤라 톤업이 딱 출시한 지 1년 만에 가장 많이 팔린 제품 1등으로 등극을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톤업이 저의 곁을 떠나서 저희 팀의 다른 분께서 담당을 해주고 계신데 사실 개발한 사람은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제형처럼 계속 파면 팔수록 더 나오는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마케팅은 이 아이가 얼마나 새로운 옷을 입고 늘 고객들에게 꾸준하게 잘 보이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팀에 이제 다른 분께서 맡고 계셔서 훨씬 더 훨훨 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너무 우리 귀한 헤라의 효자 상품 UV 프로텍터 톤업을 만들어주신 우리 마케터 서연님과 우리 연구원 종영님을 모시고 함께 색조탐구 촬영할 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고 또 이 얘기를 들으니까 어서 더 열심히 다양한 방법으로 좀 써봐야겠다라는 기대가 좀 됩니다. 이렇게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또 더 궁금하신 제품이나 또 화장품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들 혹은 헤라 브랜드의 제품들에 대해서 궁금한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다 보고 있으니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이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